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4월 7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이제 KG그룹의 어제랑 똑같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를 했다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원래 어제는 이제 KG케미칼이 상한가를 가면서 대장의 모습이 나와줬는데, 오늘은 반대로 KG동부제철이 상한가를 가면서 대장의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일진그룹에서 PI 첨단 소재 인수전을 참여했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일진그룹이 상승을 했고, 여기 일진홀딩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방산주로 15일 날이 이제 태양절입니다. 태양절이 김일성 탄생이라고 하면 그렇고, 태어난 날 그날인 것 같은데 1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0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 15일 날에 미사일이든지 핵실험을 한다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카가 이제 조만간 코스피 3장 임박을 했다는 이슈로 해가지고 그 스톤브릿지 벤처스가 이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KG그룹 이야기 같은 경우에 이제 4월 6일 날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오늘 시장만 딱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쌍방울 그리고 KG 필룩스 그룹에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보다 주가 상승률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 이제 광림이든지 쌍방울 이런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는 상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점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가면서, 그러니까 거의 상한가가 세 번을 갔는데 강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같은 그룹주에서 강한 모습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KG 그룹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그나마 KG 동부제철이 이런 상한가를 만들어줬지만 KG 케미칼, KG ETS, 뭐 모빌리언스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쌍용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점 상한가 가고 또 점 상한가 가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시가 갭 띄워놓고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이제 쌍용차 인수 이야기는 시장에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나왔던 이슈고요. 그래서 이 재료 자체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신선한 재료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KG 동부제철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상승을 했고요. 메이슨 캐피탈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캡터스 PE가 있는데 이게 KG 그룹과 엮여 있어가지고 메이슨 캐피탈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최근에 이제 뭐 쌍방울 관련돼서 이쪽 테마를 매매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매매를 하더라도 이 광림이나 쌍방울 이런 대장주에서 매매를 했었어야 되고, 다른 종목들 뭐 3등주, 4등주 애들은 확실히 보면은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나마 대장주인 광림은 좀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또 주가의 위치, 일봉에서 봤을 때 이런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던 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권에 대비해서 벌써 100%가 올라갔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가 얘기했던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할 때가 이제 1차 상승 구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눌릴 때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쌍방울 관련된 그 그룹주들은 눌림 매매를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냥 이게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매수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파는 매매를 하는데, 이 쌍방울 그룹 자체에, 그러니까 이 쌍방울 A라는 회사가 엄청 좋아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재료만 가지고 주가를 급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줄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매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쌍방울 이때도 앞에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도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상승을 했었던 건데, 결국 실체가 없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도 크게 반등도 없이, 이때 한번 반등이 이렇게 나왔지만 그 뒤로는 반등도 없이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쌍방울의 기업의 가치로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런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작전 세력이 그냥 작전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눌릴 때 매수를 아예 안 할 거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하면은, 일진그룹에서 PI 첨단 소재 인수전 참여 소식의 강세라고 되어 있는데, 일진그룹 PI라고 폴리이미드 필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게 제조업체인 PI 첨단 소재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소식으로 일진그룹이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일진홀딩스가 갔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인수를 하는 기업보다 인수를 당하는 피인수 기업의 주가가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적는 건데, 주로 이제 인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인수당하는 기업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현금 사용은 회사에 대한 리스크를 키우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 회사는 이제 앞으로 뭐 몇 달, 뭐 다음 분기 아니면 내년 이런 식으로 미래에 있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현금이 부족하게 된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경우에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현금이 빠지면서
재무 구조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예외로는 뭐 기업 가치가 좋은 기업 싸게 인수할 때는 호재로 작용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수기업 자체에선 주가가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상승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는 제 생각에는 좀 이렇고요. 그래서 피인수 기업이 오히려 인수 당하는 기업이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피인수 기업 그러니까 인수를 당하는 기업 자체는 자본 구조, 재무 구조 자체나 뭐 아니면은 대주주, 지배 구조 자체 등의 이유로 인수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수전, 그러니까 쌍용차 같은 경우에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꽤 많죠. 뭐 쌍방울 그룹이든지 KH 필룩스, KG 그룹 같이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가 만약 하려고 많으면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려 하기 때문에 주가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인수 기업이 좀 호재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현재 지금 시장은 쌍용차 인수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상황과는 반대로 인수하는 업체의 주가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딱 봤을 때 일진그룹 자체도 오늘 상승을 했을 때 KG그룹과 마찬가지로 인수 테마에 대한 힘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진홀딩스도 단순히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 뭐 내일 또 지켜봐야겠지만 뭐 차트 자체는 이런 바닥권 구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거래량이 더 들어오는 모습이 안 나오면은 저는 눌릴 때 매수를 따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오히려 이런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당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인수에 대한 얘기들이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 입찰에서는 일진그룹하고 하나그룹이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다른 생각이지만 하나그룹 쪽에서도 인수한다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뭐 그냥 이건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방산주 태양절 이거 북한 핵실험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성김 대북 대표가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는 15일, 그러니까 이번 달 15일 날이 태양절 110주년에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방산주가 꽤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스페코랑 픽텍이 오늘 조금 상승을 했는데 일단 스페코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구간 내에서 지금 돈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이 나온 게 만약 이게 15일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조정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면은 그 매수한 뒤에 15일 전까지는 좀 들고 가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한일단조도 있는데 뭐 한일단조도 오늘 좀 상승을 좀 했었네요. 여기다가 좀 넣어놓겠습니다. 아무튼 스페코를 조금 더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막상 매매할지 말지는 좀 고민은 되는데 아무튼 15일 날 뭐 그 전까지 좀 기대감이라는 게 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볼 생각이고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소카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 소카가 이제 코스피 주권 상장 예비 심사 결과에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상장 임박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상장은 좀 뭐 바로 당장에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 뭐 직방도 투자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꽤 저런 직방이든지 소카 이런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꽤나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로 동국아르네스도 꽤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동국아르네스 히토류 생산업체입니다. 미중 갈등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승을 했는데 왜 그러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 심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대만에다가 주요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승인을 하면서 대만을 밀어주고 반대로 이제 중국을 좀 배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미중 갈등 문제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국아르네스 히토류 관련된 생산업체로 이런 구간 박스권 내에서 좀 오랜만에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런 자리 자체는 일단 선으로 이렇게 그어놓고 뭐 한번 미중 갈등 얘기는 뭐 언제든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PF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연합에서 5조 원대 러시아 석탄 수입 중단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석탄 관련돼서 KPF가 인도네시아 석탄 개발 광산에 투자를 했었고 41%의 지분을 보유했다라는 소식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KPF는 꽤 그래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차트가 워낙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달고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은 지저분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의 특성 같은 게 이게 뭐 스토리라고 할까요? 워낙에 이제 상한가를 못 만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올라갈 때마다 윗꼬리를 선사해주는 그런 종목이고 윗꼬리를 만들어주는 종목이라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재료 자체 이 석탄 또 대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윗꼬리가 많은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환신기계는 이제 원전주로 해가지고 계속 상승을 합니다. 예, 참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하는 것 같고요. 이번 정권에서 아무튼 그동안에 이제 탈원전을 이제 폐기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캠피스
이거는 그냥 세보 시스템인가 세보 모빌리티 관련된 회사인데 나중에 추가적인 움직임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락했던 종목은 롱투코리아가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왜 하락을 했는지 보면은 대주주 지분 매도에 대한 그런 가능성 때문에 하락을 좀 했는데요. 현재 지분 구조 롱투게임 홍콩 리미티드가 25%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현재 꾸준하게 지분을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홍콩도 결국에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국이랑 엮이면 별로 좋은 모습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팔았는지 공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 이제 주가가 롱투코리아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급등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뭐 대주주 지분 매도 저런 이슈로 해가지고 떨어지고 하면은 좀 매매를 생각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차트 위치를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고점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런 고점 구간을 제대로 뚫어준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단기간에 들어온 거래대금 자체는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되 이제 하락을 이렇게 더 한번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좀 몇 프로 횡보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런 대주주 지분 특히나 이제 중국 쪽 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쌍방울, 금호, HT, 광림, 또 UNI, 다음에 남선알미늄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승용차 인수 관련된 그런 회사고요. 아무래도 저런 인수전 관련돼서 이게 사실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가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 저는 그냥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이고 M게임 같은 경우에도 SK스퀘어가 M게임을 인수한다라는 찌라시로 장중 상승을 했다가 SK스퀘어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뉴스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M게임입니다. M게임 이렇게 하락을 좀 했고 보시면은 분봉 보면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아주 그냥 이 종목을 산 사람들을 피말리게 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질 뉴스 같은 거 저런 거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지수를 잠깐 보면은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했었는데 오늘 이제 어제부터 이제 미국장이 좀 빠지면서 이제 개파락 후에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급하게 또 하락을 했는데 이 외국인이 거의 7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꽤나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락을 했던 이유는 현재 물가 상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는 0.5%의 금리 인상인 빅스텝을 해야 된다라는 연준의 2인자의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기술주 나스닥이 좀 계속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으니 이런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을 아마 6월 FOMC 회의에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이게 자세히 알 수는 없고 특히나 지수 같은 것들은 저도 반대로 말하기도 한 적이 많아가지고 근데 일단 아마 금리 인상 전까지는 좀 그런 악재로 인해서 계속 하락을 할 가능성은 좀 존재하는데 만약 이제 6월 FOMC 회의에서 진짜로 0.5%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바로 주가가 이제 대세 하락장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하는 모습은 안 나오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좀 살짝 깨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한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수는 예측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단기 그냥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